이야기는 괴담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1970년 노르웨이의 한 계곡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사건은 공식 수사로 시작되었고 기록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정보 하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름이다. 1970년 11월 노르웨이 베르겐 인근 이스달이라 불리는 외딴 계곡에서 한 여성이 발견된다. 장소는 관광객이 자주 찾지 않는 숲 깊숙한 곳이었다. 시신은 불에 그을린 상태였다. 주변에는 불에 탄 소지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사망 원인은 약물과 화재로 인한 중독으로 기록된다. 사고인지 타살인지 자살인지는 초기부터 불분명했다. 수사가 진행되며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드러난다. 여성의 옷에서는 모든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다. 제조사, 국가, 사이즈 표기 모두 의도적으로 잘려나간 상태였다. 여성의 손가방에서는 여러 개의 가발이 발견된다. 색과 스타일이 서로 달랐다. 한 사람이 다양한 외모를 의도적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하나의 물건이 경찰의 주목을 끈다. 노트 한 권. 컷으로 보기엔 일기처럼 보였지만 내용은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문장은 없었다. 기호와 숫자, 알파벳 조합. 경찰은 이 노트를 분석한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낸다. 이 기호들은 여성이 이동한 도시와 날짜를 표시한 것이었다. 암호는 여행 기록이었다. 기록에 등장하는 도시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있었다.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스위스. 여성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국가를 이동했다. 호텔 기록이 하나씩 확인된다. 여성은 여러 호텔에 투숙했었다. 그러나 이름은 매번 달랐다. 어떤 호텔에서는 가명어를 사용했고 다른 곳에서는 가명P를 사용했다. 주소도 직업도 일관되지 않았다. 공통점은 없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여성은 항상 혼자였다. 동행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주변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경찰은 여성의 지문을 채취한다. 당시 기준으로 유럽 전역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다. 결과는 일치 없음. 여성은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치과 기록도 확인된다. 정밀한 치료 흔적이 있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였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도 일치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성은 분명 존재했다. 살아있었고 이동했고 돈을 썼다. 그런데 그 이전의 기록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사망 직전 여성은 베르겐 시내의 한 호텔에 투숙한다. 이 호텔은 이스달 계곡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호텔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은 창문을 꼭 닫았고 방 안의 의자를 문 쪽으로 배치했다. 마치 누군가의 침입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체크아웃 후 여성은 짐을 남기고 호텔을 떠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며칠 뒤 이스달 계곡에서 시신이 발견된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는다. 당시에는 냉전 한가운데였고 국제적인 사건들이 쏟아지던 시기였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는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는다. 수십 년이 흐른다. 기술은 발전하고 DNA 분석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사건을 재조사한다. DNA는 일부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은 중앙 유럽 출신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국적은 특정되지 않는다. 이름은 여전히 없다. 이 사건이 괴담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유령도 괴물도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한 사람이 기록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 이스달 계곡은 지금도 존재한다. 평범한 숲길이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이 장소는 다른 이름으로 기억된다. 사람들은 여성을 이스달 여성이라 부른다. 이름 대신 장소로 부른다. 이 영상은 그 여성이 누구였는지 말하지 않는다. 스파이였다는 추측도 범죄 연루설도 확정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장소에서 기록이 끊긴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정리한다. 이름이 없고 국적이 없고 과거가 없다. 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도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다.